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8쪽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인데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죄와 당연히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죠. 열등죄인데, 자,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죄와 열등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수요의 이 소득 탄력성에 대한 문제죠. 자, 이 소득 탄력성을 우리 이 I라고 한다면은, 자, 이 자극을 주는 소득,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갑니다.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가 되겠죠. 이 소득에 있어서의 변화율, 소득이 1% 변했을 때 이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량도 증가한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죠. 이때 우리는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하죠.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 우등제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경제이론에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은 열등제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제로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없다, 이런 상품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하죠. 소금, 간장 등을 예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는 제와는 바로 뭐죠? 열등제죠. 열등제. 그래서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3이고 원래 수요량은 2000세대라고 가정하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이 현재 연 5천만 원에서 연 6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주택 수요량은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자, 탄력성 계산 시 기준 소득과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 소득 탄력성은 우리가 지금 소득의 변동이 나오겠죠. 자,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 자,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이 소득의 변동분 델타 I죠. 이 기준이 되는 이 원래의 수요량, 이 Q에 대해서 이 수요량, 이 변동분이 얼마냐. 자, 이 수식, 소득의 변동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소득이 한 5천만 원에서 얼마죠? 6천만 원으로 상승했죠. 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상승하니까 우리가 소득의 변동분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량은, 현재 수요량은 몇 세대? 2000세대인데 수요량의 변동분은 모르겠죠. 이 변동분 모르니까 델타 Q인데 수요 소득 탄력성은 현재 얼마? 3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요거 약분했더니 5분의 1이죠. 자,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죠. 2000. 그리고 외항의 곱 5 곱하기 델타 Q는 분자로 갑니다. 자, 이 값이 3이죠. 그럼 약분했더니 400이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얼마? 400을 곱해줬더니 우린 1200이 되겠습니다. 1200. 자, 그러면은 2000세대가 얼마? 우리는 3200세대로 우리가 증가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 세대로가 나오면은 정답은 3200이 정답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죠? 문제에서 뭘로 물었어요?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었죠. 몇 세대나 나로 물으면 답은 얼마? 1200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몇 세대나 증가할 거냐? 1200세대나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나로 주어지냐, 로로 주어지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좀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유형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7.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인데 이 가격의 변화율, 이 가격의 우리가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이 변화율. 자,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값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부호가. 자, 소득 탄력성은 얼마? 3이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데 이 소득 탄력성이 얼마? 3이다. 이렇게 조사됐을 때 수요자의 소득과 건물 가격이 각각 1% 상승한다. 자, 여러분 소득도 1% 상승하고 건물에 있어서의 가격도 1% 상승한다.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은 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죠?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마이너스는. 자, 그러면 이 3이 수요 소득 탄력성의 3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0보다 크면 뭐죠? 정상제죠. 정상제인데 그럼 건물은 정상제인데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를 해야 정상제가 됩니다. 자, 이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수식에서는 얼마죠? 첫 번째 수식에서 이 건물에 대한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는데 얼마? 1%와 0.7 곱해주니까 1.7% 뭐 한다? 감소를 하고 있다. 1.7% 마이너스는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1.7% 감소하고 있어요. 1.7%가 0.7이죠. 1을 곱해주니까 0.7% 감소하고 있어요. 1%와 0.7을 곱해주니까. 자, 요 두 번째 수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수식에서는 건물 수요량은 증가를 하는데 얼마? 양변에 1%를 곱해주니까 1%에 3을 곱해주니까 얼마? 3% 뭐 한다? 증가를 하죠. 3%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합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수식에서 건물 수요량은 0.7% 감소하고 두 번째 수식에서 건물 수요량은 3% 증가니까 결론적으로 몇 프로? 우리는 2.3%. 합하니까 2.3% 증가한다. 건물 수요량은 2.3%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이런 유형의 문제 시험에 24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A 지역의 주택과 B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자료이다. A 지역과 B 지역에 관한 주택 시장의 분석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기억 보면은 A 지역 주택이 나오죠. 자, A 지역 주택은 주택 가격이 20% 상승하였더니 A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20% 상승했더니 수요량은 얼마? 10% 감소했다.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20% 상승했더니 수요량은 10% 감소했죠. 얼마? 20% 10%니까 2분의 1. 이건 0.5죠.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자, A 지역 우리가 보죠. 1번 붙이면 볼까요? 자, A 지역은 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이 0.5죠. 0.5이므로 우리는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적죠. 대체제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적고 탄력적일수록 대체제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풍부한 시장지역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기억 1번 틀린 지문. 2번 A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인상한다. 자,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합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데, 자, 지금 분양 가격, 이 가격과 요걸 수율랑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입니다. 총수입. 자, 이 총수입은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게 총수입인데, 분양 가격을 인상한다. 분양 가격을 인상을 하더라도 수요량 감소폭은 미미하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 이 노란 면적이 총수입입니다. 그럼 이 면적은 이 파란 면적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래서 이때 분양 가격을 인상하면은, 분양 가격을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총수입은 어떻게 바뀌냐. 이런 분양 가격을 인상하면 당연히 총수입은 증가를 하죠.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분양 가격이 인상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2번 정답. 자, 3번 A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은 더 적게 한다. 자, 비탄력적이잖아요. 그 비탄력적이니까 이런 의미겠죠. 자, 수요는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 자, 공급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균형이겠죠. 균형. 자,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게 하락을 해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합니다.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기억을 잘 해두셔야겠죠. 비탄력적일수록, 예,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것보다, 이런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여러분, 가격의 상승폭, 하락폭, 이 가격의 변화폭은 뭐죠? 더 크다는 거죠.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되죠. 여러분, 우리가 6회 시험, 17회 시험, 24회 시험에 지문이 출제된 거거든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반드시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더 적게 아니라 더 많이 하락한다. 3번 틀린 지문. 그리고 4번 니은 볼까요? 니은은, 자, 니은은 무슨 얘기죠? 예, 비지역 주택은 소비자의 소득. 자, 비지역에서의 주택은 소비자의 소득이 10% 증가자, 수요량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이 10% 증가하자 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2%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0.2, 0.2는 0보다 크니까 정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B지역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2이므로 주택은 어떻게 돼? 열등제가 아니라 무슨 상품? 정상제. 틀린 지문. B지역의 주택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감소할수록, 자, 여러분, 소득 수준이 감소할수록 정상제니까 수요량도 줄어들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플러스잖아요. 수요량은 뭐 한다? 수요량 감소합니다. 증가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감소.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여러분, 이렇게 A, B 두 부동산 나오면은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예요.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 이제 따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묻는 문제죠. 자, 교차는 두 상품이 나오잖아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교차 탄력성은, 자, 특정의 어떤 상품에 있어서의 수요량, 특정의 어떤 상품에서의 수요량이 관련된 상품의 가격, 연관된 우리가 X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우리는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죠.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경제이론에서 플러스. 이때 커피와 홍차는 서로 어떤 관계?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상품.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입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죠.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경제론에서 마이너스. 이때 커피 프림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는 상품. 자,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량은 변화가 없으면 커피, 자동차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수요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한다. 자, 여러분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을 하는데 B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도 3% 뭔다? 증가한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대체제 관계. 그래서 기억은 대체제 관계를 말하고, 자, 니은은 소비자의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2%. 요거죠. 소득이 10% 증가. 자, 수요 소득 탄력성에서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도 몇 프로 증가한다? 우리가 2% 증가한다. 10%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무슨 상품? 정상제. C 부동산은 정상제. 그래서 정답 어떻게 돼요? 감소네요. 수요량이 감소. 정상제. 수요량이 증가하면 정상제고 지금 수요량이 감소했네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면 C 부동산은 열등제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이 10% 증가를 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정상제가 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은 열등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C 부동산의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열등제에 해당하는 개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했다. 자, 여러분 이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했어요.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몇 프로? B 부동산의 수요는 10% 뭐한다? 증가.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A, B 두 상품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그런데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여러분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한데 B 부동산은 10% 증가했으니까 A, B는 대체제인데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는데 C 부동산의 수요는 또 5% 감소하죠. C 부동산 수요는 또 5% 감소하니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을 하면은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 그래서 여러분이 A와 B의 관계는 대체제고 A와 C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에 해당합니다. 1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1번 정답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3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문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 자, 아파트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다.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이다. 예? 그리고 이 아파트 수요의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자, 아파트 우리가 수요에 대한 빌라 가격 우리가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 이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2일 경우에 우리가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한다. 자,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이 10% 인상하면서도 밑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밑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밑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빌라 가격을 얼마나 인상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0% 인상되면은 첫 번째 수식에서 10%와 1.5를 곱해주면은 15%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15% 뭐 한다? 감소하겠죠. 감소합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두 번째 수식에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수식에서 어떻게 돼야 돼? 예?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두 번째 수식에서 여기서 몇 프로? 15%.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수식에서 이게 아파트 수요량은 15% 증가하겠죠. 첫 번째에서 15% 줄어들었으니까 두 번째 수식에서 15% 증가를 해야겠죠. 증가를 해야 요거 이렇게 돼야 우리는 아파트 우리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 아파트 수요량을 우리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했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은 첫 번째 수식에서 15% 줄어들었으니까 두 번째 수식에서 15% 늘어나야 이게 제로가 되죠. 제로가 돼야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럼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15% 늘어나야겠죠. 그럼 빌라 가격은 어떻게 돼? 자, 여러분이 이게 0보다 크죠. 2는 0보다 크니까 대체제입니다. 그럼 빌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죠. 빌라 가격이 여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 대체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빌라 가격은 얼마? 빌라 가격은 2분의 얼마? 15%. 몇 프로죠? 나눠줬더니 7.5% 뭐 해야 된다? 상승을 해야 된다. 빌라 가격은 7.5%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죠. 1번 틀렸고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은 완만한 거죠.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할 때 자, 35번에 2번 지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 여러분 탄력적은 이렇게 완만한 거고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지. 이게 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죠. 자,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는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이네. 이게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네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이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이게 균형에 주어졌는데 이때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이만큼 많이 오르고 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약간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하면 안 돼. 탄력적인 가격은 약간 오르고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르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탄력적이 아니라 2번 비탄력적일수록. 2번 틀린 지문. 3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3번 지문에 수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란 얘기죠. 자, 이 직각쌍곡선일 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일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돼? 자, 이 점. 자, 이 점 A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감소하죠. 여러분이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3번 정답이 되겠죠. 수요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자, 4번 지문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탄력적,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이 말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자, 여러분 공급자에게 조세를 이렇게 텍스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 상승폭이 작죠. 여러분 가격 상승폭이 작은 이것은 누가?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의 일부가 전가되죠.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 이 파란 부분은 누가 부담? 우리가 이것은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죠. 누가 많이 부담하죠? 공급자가 조세를 많이 부담하죠.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합니다. 4번 틀린 지문. 5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평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36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수요가 증가할 때, 요 그림이네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르죠. 더 오른다. 맞는 지문. 2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우리가 관련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분모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맞는 지문, 개념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여러분 얘기죠. 공급이 감소한데, 자, 수요가 우리가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일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 균형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 그림에서 거기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이 이렇게 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작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3번 가격은 더 오른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요 그림 보니.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이번은 공급이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자, 이게 균형이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가 된다? 수요가 뭐 한다면은 증가해도, 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4번 정답이죠. 이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4번 정답.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수요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인데, 자, 이런 형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5번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하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 탄력성에서 여러분 이 35번, 36번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지문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데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계산 문제 그리고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결정에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